안녕하세요. 5월 22일 수요일 또 한 주가 슬금슬금 또 이제 고개말을 넘어가고 있어요. 자, 오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길을 모아 드릴게요. 헌법 문제는 한 문제를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오늘 헌법 바로 갈게요. 스타트. 피선거권, 우리 선거권, 피선거권, 헌법상 기본권이죠. 선거 제도를 통해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우리나라 헌법상 선거권, 피선거권. 자, 다만 조금만 정리하고 갈게요.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이죠. 물론 피선거권도 있고요. 피선거권 이것도 기본권이지만 이거 기본권. 자, 24조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에 관해서 여기서 법률로 근거를, 이거 형성입법이죠.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선거제도와 또 이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자, 법이라는 공직선거법 이런 걸 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거권, 국회의원 선거권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거권을 갖는 거 공직선거법 15조에 18세 이상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6조는 대통령 피선거권에 관한 요건으로서 5년 국내 거주가 써 있어요. 자,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법률에 자, 피선거권이 아니라 선거 연령이 써 있는데요. 예전에 3차 때는요. 자, 선거 연령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있었어요. 잠깐 헌법에 명시적으로 있다가 지금처럼 이제 법률로 내려앉은 거예요. 자, 뭐 그런 과거 역사가 있었지만 어쨌든 선거권, 피선거권 18세 이상자. 다만 18세 이상자 중에 선거권인데 이게 지역선거, 지방선거 이런 말을 하면, 지방선거 또는 지역선거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가 필요하고요. 물론 여러분 피선거권은 아시죠? 피선거권은 그 지역의 주소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나갈 때는 현재 거주 60일 뭐 이런 현재 거주권까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이건 아니죠.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런 제한 없이 이런 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연령상 제한을 둔다든지 또는 주소나 또는 거주 요건에 관한 이렇게 제한을 둔다든지, 만약에 이거 선거권은 그렇지만 또 피선거권은 이게 기탁금이라는 또 돈에 관한 제한도 붙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요. 아마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여러분들이 선거권에 관한 문제, 피선거권에 관한 문제, 그러면 대표적으로 선거권은요. 지금 현재 범죄로 인해서 교도소에 가 있거나 집행유예 받은 자, 이분들의 선거권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공직선거법 18조,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19조, 이거는 선거권에 관한 없는 자, 여기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 이런 조문 좀 보셔야 되고요. 또 53조에 가보면요. 이거는 뭐냐, 현직인 공무원이 다른 공직에 출마할 때, 한마디로 현직인 공무원인데 선거직 공무원에 출마할 때라는 해서 요게 53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조문은요. 여러분이 아마 중앙선관위나 각급선관위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아도 경찰 시험을 보든 국회직 시험을 보든 7급 시험을 보든 여러분 승진 시험을 보든 이거는 꼭 보셔야 돼. 공직선거법 18조 선거권이 없다. 어떤 거? 자, 일단은 의사무능자자 선거권 없다. 제한능력자 선거권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무조건 선거권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선거범죄 또는 자, 국민투표법이라든지 이런 선거법, 국민투표법, 그다음에 이런 자, 한마디로 여기는 또 국회법이에요. 이런 자, 정치자금법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선거법,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국민투표법 이렇게 하고 위반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선거권을 주지 않는 거, 그런 것은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면 5년이고 나머지는 다 10년이에요. 그다음에 그런 범죄가 아닌데 교도소에 있어. 그럼 무조건 선거권 없다. 그래서 헌법 플러스 결정받아서 1년 이상 선거권 없다. 그럼 1년 안쪽으로는 선거권이 있다. 그럴 때 위헌이 아니라 헌법 플러스. 자, 집행유예자는 현재 자신의 주소지에서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선거권을 줘야죠. 그래서 그분들이 선거권을 바로 주소지에서 할 수 있도록 위헌 결정을 했잖아요. 1년 이상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피선거권이 없다. 여기 선거권이 없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반대 조문은 없어요. 피선거권이 없을 때 선거권이 없다. 이 조문은 또 없어요. 여기는 또 국회법 위반자 100만 원은 5년 아니에요. 여기서는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 5년.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10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런 규정들은 조금 암기하시고요. 또 현직인자가 선거직 공무원에 출마할 때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이런 거 외워야죠. 90일 전
사퇴. 그런 다음에 국회의원이 임기 만료에 따른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다시 나갈 때는 그 직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국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출마할 때는 그 30일 전 사퇴.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 자신의 지방에 겹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겹치거나 같은 지역에 국회의원 출마할 때는 그럴 땐 옛날에 출마를 못하게 했어. 그래서 헌법불합치. 그러고 나서 180일 전에 사퇴하라. 너무 길었다. 헌법불합치. 지금 현재는 120일 전에. 그렇게 갇히거나 겹치는 영역에서는. 하지만 아니 강원도지사인데 서초 올라가겠대. 그럼 겹치지 않잖아요. 같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아무런 규정이 없을 때는 원칙대로 돌아가서 90일 전 사퇴. 이런 거 좀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기는 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한 선거권이라는 기본권, 요 피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묻는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판례하고 조문 문제였어요. 뭐 이걸 제도적으로 문제를 풀거나 그렇기에는 조금 너무 광범위 하니까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 들어가 볼게요. 1번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이란, 자, 선거인,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임명부 또는 제외선거임명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국민도 국민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참고를 아셔야죠. 제외국민도 국민인데요. 이분들 현재 우리나라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전부 금지, 그러면 위헌인 거 아시죠? 헌법불합치 결정 뭐였어요? 이분 제외국민이 주소가 없더라도 주소 불문으로, 주소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3개. 국민투표,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은 비례대표라도 지역, 그러니까 주소가 있어야죠. 하지만 국민투표는 주소와 관계없어요. 대통령은 주소와 관계없어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주소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제외국민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선거권 없다,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그거 위헌이잖아요. 그거는 서비스로 하나 건져가세요. 자, 그래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자, 선거권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 명부 맞습니다. 두 번째, 선거를 현재 1년 이상 더세요. 1년 이상. 이거 왜 1년 이상이겠어? 옛날에 그냥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러면 교도소에 있거나, 그럼 무조건 선거권이 없는 거야. 아니, 선거 범죄와 관련 없을 때. 근데 너무 경미한 범죄까지 선거권을 주지 않을 필요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 1년 이상, 이것도 옛날에 3년 이상으로 해갖고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왔어요. 1년 이상이 없어도 3년 이상이라고 돼 있어도 다 틀린 지문. 그다음에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현재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주소지에서 선거하면 되죠. 이거 헌법불합치 결정과 위헌 결정을 엄격히, 헌불 결정과 위헌 결정을 엄격히 구분해야 돼. 위헌은 누구? 집행유예자. 여기는 1년이라는 예가 없이 그냥 금고, 징역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헌법불합치. 이거는 따로따로, 이거 둘 다 합쳐도 위헌이다, 그래도 틀리고, 둘 다 합쳐도 헌법불합치다, 그래도 틀린 지문으로 아주 세세하게 외워야 되는 판례. 3번 볼게요. 선거권도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 그래요. 법률이 선거권이라는 기본것도 따라서 입법 형성, 아까 했잖아요. 24조 1항에 어쨌든 이 법률은 형성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 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맞습니다. 형성입법.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대통령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지역국민이 대통령 선거를 못하게 하면 이거 보통선거 원칙에 반한다. 맞네. 그러면서 두 개 더 외워야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건 선거는 아니지만 국민투표. 그럼 1, 2, 3, 4번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지만 그래도 확인 한번 해봅시다. 외국인 영주권을 취득한 제국민과 같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법령상 규정에 불가능한 자들,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오랜 기간 생활해 오면서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밀접한 이해관계 형성하여 왔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제국민인 주민의 지방선거를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거. 분명히 이분 뭐예요? 제외국민은 맞지만 만약에 제외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주소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방에 와서 주소를 못 두지만 뭐 거소라든지 또는 제외 국민용 주민등록 생겼어요. 이게 생겼다니까요. 옛날에 거소밖에 없어요. 거소가 뭐냐면요, 주소를 둘 수 없는 자, 주소는 30일 이상, 하지만 주소를 못 두니까 15일 정도, 10일 정도, 그럼 거소라도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소는 30일 이상, 거소는 15일 정도의, 자, 생활의 근거를 주소지가 아닌 방법으로 둘 땐 거소라고 해요.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고요. 제외국민용 주민등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을, 이 사람은 또 장기간 했대. 그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형성해 왔대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럼 주소를 둘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행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한 제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이 안 되는 이유만으로 제국민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부인하는 것은 이건 너가 더 침해입니다.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입니다. 왜? 제국민도 국민이에요. 우리 아직 국적자예요. 여러분, 영주권을 취득하면 국적이 바뀌나요? 이민하면 국적이 바뀌나요? 국적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재국민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무조건 일조로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위헌이다. 요거하고 뭐 비슷한 취지지만 그래도 골라내실 수 있어야죠.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오늘 선거권, 피선거권. 자, 구체적으로 뭐 선거제도다, 선거권이랑 기본권이다.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자, 구체적으로 판례를 물으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조문하고 판례를 받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리 내일도 매일매일 헌법 찾아오실 거죠? 내일 뵙겠습니다.